자, 그래서 내각 얘기를 또 해봐야겠는데 연결지어서 내각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많은 내각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인데 이제 민정수석이 지난번에 낙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민정수석 후보로 좀 봉욱 변호사가 지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친분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는 이상이 없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봉욱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뭐 김현장에서 일을 했고 검찰 출신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의 역할 검찰 개혁과 이번 이제 장관 인선과 네네. 민정수석 경우에는 정성호 네. 법무부 장관 네. 후보, 윤호중 행안부 네, 장관 행안부 장관. 후보, 봉욱 민정수석 후보 네, 네. 이 세 분의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네. 확실히 드러낸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파트는 법무부 장관, 네. 경찰 파트는 이제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네. 두 부처가 가장 핵심 부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수적으로 움직이면서 민정수석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두 분의 장관 후보자는 그런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분이고 가장 또 그 반발하는 내부 조직을 이렇게 이제 설득하면서 그런 이제 지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인선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수부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오광수 네.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그 뭐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네. 검찰 출신이 이 사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과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네, 네. 네. 이분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검찰 출신이다. 그런 이런 생각을 소신이 하고 확고하시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들이 그 검찰 개혁을 사실상 주도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은 국회에서 할 겁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죠. 입법부에서 입법부로 해야 법을 돼요. 통해 네,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 사실상 제한적이죠. 검찰이 반발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반발을 하면 그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걸 컨트롤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 조직을 잘 알고 검찰의 그런 이제 그 존경과 신망이 있는 내부 인사들이 반발하는 그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를 조직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진압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은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추정이 저도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외부 뭐 학자나 판사나 뭐 다른 외부인들이 검찰에 대해서 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외부나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가장 잘하면서 내부의 반발을 이렇게 좀 더 주저앉힐 수 있고 설득할 네네. 수 있는 인사. 그거는 검찰 출신인 민정수석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봉욱 검찰 지금 뭐 민정수석 지명자가 네.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모잖아요. 네.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네. 그러면 참모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대통령의 뜻과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일반적으로.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검찰 출신이한 이유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거나 네네. 검찰과 한 편을 먹고 네. 뭐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럼 사퇴시켜야죠. 자르면 네, 됩니다. 그렇죠. 사퇴시켜야죠. 그리고 그 대통령 참모들은 네. 그 사퇴나 뭐 이런 거 네. 이런 자르는 거는 훨씬 용이하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민정수석에 지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입니다. 워낙 또 내부적으로 지난번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더욱 이번에까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봉욱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이제 총장이 총장 될 때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 실제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뭐 민정수석하면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눴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들은 거고 이거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봉욱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봉욱 그 당시의 검찰을 더 이제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확인된 건 네.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전혀 이상한 분은 아닌데 이제 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검찰 출신이니까 뭐 검찰 편을 들 거다 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가 있으신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법무부 장관과 입법부가 사실은 검찰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고 검찰의 내부적인 반발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 작업 이건 검찰의 심리나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절묘한 인선을 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참 걱정을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최종적으로는 입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네. 이런 문제, 네. 뭐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이런 문제, 네. 그리고 뭐 이 그 새로 이제 검찰과 경찰의 그 영역을 통합하는 네. 그런 뭐 국가 뭐 수사위원회 뭐 이제 뭐 네. 가칭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만드는 문제 거. 이런 거는 다 입법 입법부에서 사안이거든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입법부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그러니까요. 예,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이거는 입법부에서 끝낼 일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검찰은 사실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저희들 근데 그 어떻게 할수 과정에서 엄청 반발을 하겠죠. 뭐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 반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정수석 역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민정수석이 딴 마음 먹고 검찰을 뭐 선동을 해서 반대를 하게 하고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참모가. 그러니까요. 예, 그럼 참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민정수석의 역할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것의 반발을 좀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역할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주 절묘한 인선을 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입법부가 의도를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이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 입법부에 뭐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런 의지가 강하고 정성호 지명자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거기서 뭐 틀고 못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자꾸 이제 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봉욱 후보자에 대해서 민정수석 지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 아니라는 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참모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참모의 사명, 역할이죠. 맞습니다. 의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미 확인을 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봉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후보까지 오른 그랬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내부에서는 정부 때. 네. 신망이 높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시니어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밑에 검찰의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봉욱 후보자가. 민정수석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저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개혁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반발하면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되죠. 수석이니까. 네, 뭐 그럴 수 그건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참모니까. 자기 참모를 네네. 경질을 하고 그렇죠. 새로 또 그럴 수 검찰 있죠, 뭐. 개혁에 언제든지. 찬성하는 인사를 네. 뽑으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대통령을 믿고 네. 조금 더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